의사가 말했어. 앞으로 내게 6개월 시간이 남았다고.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분은 102세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80세 이후에 짧은 수명을 사는 5가지 이유와 100세 이상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80세 이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반면 전 세계에는 블루존이라 불리는 장수마을 지역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등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곳이죠. 이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 연구와 장수마을 주민들의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0세 이후 수명이 짧아지는 5가지 주요 원인. 첫 번째, 만성염증과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은 본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염증 반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부릅니다.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치매 등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공통 원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 급격히 높아지는 염증 수치가 수명 단축의 주요 예측 인자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병원체에 대응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이런 면역 기능 저하는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암과 같은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근감소증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에서 2%의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70세에서 80세가 되면 이 속도가 빨라져 젊었을 때의 30에서 40%까지 근육을 잃게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유지하며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감소증은 낙상과 골절 위험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노인의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신체 활동 감소는 근감소증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악화,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연구에서 신체 활동 수준과 수명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영양 불균형과 소화 기능 저하입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집니다. 첫째, 미각과 후각이 둔화되어 식욕이 감소합니다. 둘째,
치아 문제나 삼킴 장애로 식사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위산 분비 감소와 장 운동성 저하로 영양소 흡수가 감소합니다. 넷째, 만성 질환과 약물 복용이 영양소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감소증을 악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등 미량 영양소의 결핍도 흔한데 이는 인지 기능, 면역력, 에너지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 감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신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이 면역 기능, 염증 조절, 신경 전달 물질 생성 등 다양한 건강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세 이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유익균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면의 질 저하와 일주기 리듬 교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구조가 변화합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증가하며 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크게 감소하고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낮에는 졸음을 느끼는 패턴을 보입니다. 수면 부족과 일주기 리듬 교란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지 기능 저하, 면역 기능 약화, 대사 장애,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뇌의 청소 과정인 글림프계의 활동이 저하되면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이 축적되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노인들이 80세 이후 겪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의 감소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들의 사망, 은퇴로 인한 사회적 네트워크 축소,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활동 감소 등으로 많은 노인들이 고립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의 질과 양은 수면과 건강에 담배나 비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만성 염증을 악화시키며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우울증, 불안, 인지 기능 저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패턴이 바뀌며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염색체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텔로미어의 단축을 가속화하여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80세 이후 건강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을 알았으니 장수마을 지역의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과 적절한 영양 균형입니다. 장수마을 지역 주민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식단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가 식단의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육류는 적게 섭취합니다. 특히 콩류, 예를 들어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모든 장수마을 지역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항산화제, 식물성 화학물질이 풍부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도 자주 섭취합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해조류를, 사르데냐와 이카리아 주민들은 생선과 올리브 오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인플라메이징을 억제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연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합니다. 김치, 요구르트, 발효유, 된장 등의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하여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키나와에는 하라하치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배를 80% 정도만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칼로리 제한은 대사 건강을 개선하고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에 통합된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입니다. 장수마을 지역의 노인들은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합니다. 농사일, 정원 가꾸기, 걷기가 주요 활동입니다. 이카리아와 사르데냐의 주민들은 경사진 지형에서 걷고 오키나와 노인들은 정원을 가꾸고 코스타리카 반도의 노인들은 농사일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저강도 신체 활동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자연스럽게 결합한다는 점입니다. 정원 가꾸기는 앉기, 일어서기, 물건 들기 등 다양한 동작을 포함하며 이는 전신 근육을 사용하게 합니다. 또한 이들은 거의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간헐적으로 활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활동이 대사 건강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강한 사회적 연결과 목적 의식입니다. 장수마을 지역의 특징은 강한 사회적 연결과 목적 의식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살면서 긴밀한 가족 유대를 유지합니다. 노인들은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돌보고 가족의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이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지역 사회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서로를 지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상호 지원 그룹이 있어 평생 함께하는 친구 모임을 형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목적 의식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오키나와에는 이쿠이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인생의 목적 또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장수마을의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사회적 연결과 목적 의식의 효과는 생물학적으로도 확인됩니다. 강한 사회적 유대는 염증 수치를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텔로미어 단축 속도가 느리고 치매 발생 위험이 5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적 회복력입니다. 장수마을 지역 주민들은 일상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통합했습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조상을 기리는 의식을 통해 매일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카리아와 사르데냐 주민들은 낮잠을 통해 휴식합니다. 남미의 장수마을 지역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느린 생활 리듬을 유지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생활하며 느리게 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는 만성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과의 연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장수마을 지역 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정원 가꾸기, 산책, 자연 관찰 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 회복력과 긍정적 태도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장수마을의 노인들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적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비결은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과 양질의 수면입니다. 장수마을 지역의 사람들은 대체로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햇빛을 쬐고 해가 진 후에는 활동을 줄이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는 일주기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입니다. 대부분 아침이나 점심을 하루 중 가장 큰 식사로 하고 저녁은 가볍게 먹으며 일찍 식사를 마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사 패턴이 대사 건강과 수면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 TV 등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블루라이트 노출이 적어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는 양질의 수면을 촉진합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는 낮잠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 지역의 시에스타는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수마을 주민들은 수면의 질을 중시합니다.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걱정으로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면역 기능 강화, 인지 기능 보존, 대사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80세 이후 수명이 짧아지는 5가지 주요 원인과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5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식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핵심입니다. 장수마을의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평생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도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식단에서 시작해보세요. 식물성 식품의 비율을 조금씩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이며 발효식품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채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수마을 사람들도 육류를 먹지만 그 양이 적고 질이 좋습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데 조리 방식이 굽거나 튀기지 않고 삶는 방식으로 고기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담백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늘리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정원이나 화분을 가꾸는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사회적 연결은 온라인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점차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생애 주기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와 노년기에 필요한 영양소나
활동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로 인한 단백질 흡수 감소와 근감소증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예를 들어 콩류, 두부, 견과류와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비타민 D와 B 보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러한 비타민의 흡수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식이 보충제보다는 가능한 자연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활동은 근력 훈련의 비중을 늘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스쿼트 같은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이나 저항 밴드를 활용한 운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 습관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를 거스르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현대 도시 생활에서도 장수마을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단 개선을 위해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영양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 요리하기가 귀찮고 어려우시더라도 집밥만큼 건강한 음식은 없습니다. 둘째,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신체 활동을 늘리세요.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 습관을 들이거나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 보세요. 사무실에서는 3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게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 한두 시간은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고 명상이나 독서, 음악 듣기, 일기 쓰기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으로 채우세요. 넷째, 자원봉사나 멘토링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은 강한 목적 의식을 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러한 활동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으세요. 명상, 요가, 산책, 정원 가꾸기, 독서 등 자신에게 평화와 만족감을 주는 활동을 일상에 통합하세요. 이는 만성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장수마을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인생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